것입니다. 여기 그 150자를 이제 육서 원리로 분류를 해보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형자가 52자, 지사자가 13자, 회의자가 46자, 그 다음에 형성자가 39자. 이것은 이제 이 150자가 가장 기초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형자가 가장 많습니다. 상형자, 지사자가. 그냥 가장 기초가 되는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자가 그 다음 많고 형성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150자를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전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879를 가르칠 때 그것을 그냥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육서 원리로 가르치는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육서의 그 원리가 적응이 되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급, 5급, 4급 이렇게 나가면서 육서로 각 글자를 분류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8, 7급 교재가 아이들에게 육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자님이 이 8, 7급 교재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그 육서 원리로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글자지만은 이 150자를 육서의 원리로 한번 쭉 보시면서 그 육서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글자를 한자를 볼 때 육서로 생각해서 본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자 하면 한 글자, 이 글자구나. 이 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뭐 육서로 상형자냐, 지사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상형자나 지사자는 그 글자가 자체적으로 하나의 그 독립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셔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회의자나 형성자로 들어가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로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것을 익히기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글자지만 회의자하고 그 형성자를 보시면서 이게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결합이 됐구나. 이것은 이제 쪼개서 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하는 거죠. 한자를 쪼개서 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훨씬 한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한자를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글자에 나오는 그 150자에 물론 이제 150자이기 때문에 뭐 가차자나 뭐 전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육서 중에 사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서로 분류한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그 저자님이 설명한 내용을 같이 숙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날일, 달월, 부가, 물수 해가지고 밑에 이 그림이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무슨 그림으로 이 글자가 형성되었는지를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자를 가지고 8급, 7급 내용 가지고 우리가 육서 연습을 먼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급에 들어가서 육서를 익히면은 훨씬 더 쉽게 그 육서를 이해하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죠.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벌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는 그 상태에서 질서 있게 배워라는 게 정돈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학습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셨죠? 정리정돈 한자는 우리 뇌리에 기억할 때 이렇게
컴바인으로 별을 베는 그러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컴바인으로 배울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작동법을 몸에 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글자는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말주. 아, 예. 혹시 1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역시 다르십니다. 네. 울소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무 위에 입이 3개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새의 울음소리와 불이 터지는 그 소리를 같이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렇게 말을 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일행을 넣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도량령 홍성자 예, 위자. 예. 지킬 위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애워싸서 뭔가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애워싸서 뭔가 지킨다라는 의미로 지킬 위자가 되었다. 저도 상급을 이전에 오래전에 했는데 제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뇌에 얼마나 장기 기억으로 잘 차곡차곡 정리정돈해서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점과 관련해서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 한자를 배우는 주된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재미있고도 유익한 한자 강사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 현장에서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좀 강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제가 도움을 얻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던 강의였습니다. 이 부수와 관련된 내용 글자를 밑에 다른 학문과 관련해서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3급에 들어갔을 때 그 글자 한자 한자 물수편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글자 들어갔을 때도 이 부수대로 글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글자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부수대로 되어 있고 부수를 그대로 외우는데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3급에 들어갔을 때 한문이 실제로 나왔을 때 물수라든가 나무목이라든가 사람일이라든가 그런 거 나왔을 때 외울 때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책 순서 그대로 해서 한번 쭉 외워가시고 써가시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저도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몇 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숫자가 총 문자 수가 60, 이제 3급에서 66자인데 상형자가 2자고 회자가 5자, 그 다음에 형성자가 59자 이렇게 해서 총 66자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리고 상형자로서 지금 여기에 쭉 나타나 있는데 이런 상형자가 여기다가 손숫자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글자가 뜻이 달라지는지 이제 음은 같지만 뜻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이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첫 줄에 보시면은 도탁할 탁자에다가 손숫자를 결합을 해보니까는 탁자는 같은데 의탁할 탁 이렇게 뜻이 변한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숫자와 관련된 그 글자를 조금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점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책에 다른 글자들은 또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책을 토대로 해서 써보기도 하고 또 우리자로 써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한자로 써보기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아마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요, 보수자 석부인데요.
이 두 숫자를 하면서 이걸 연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돌을 이제 돌 석자, 그 다음에 주춧돌. 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이제 그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주춧돌 초자입니다. 초를 간다 이거죠. 갈마. 기석을 세우니까 그 단단한 구들팍, 구들경 그렇습니다. 구들팍, 구들경 그런데 굳고 단단하기가 이제 포자인데 대포를 쏴도 이 풀을 벽이거든요. 푸른 벽자인데 이 벽은 푸른 밑, 푸를 옥, 뭐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발족자 같은 경우는 사형자면서 나머지 8자는 이제 형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발족자인데 일단 사형자이기 때문에 종아리 발 그런 모양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이런 한자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길로자는 잘 아시겠지만 족자에다가 각각 각이라는 이런 한자가 서로 합체가 돼가지고 형성자로서 길로가 돼 있고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조, 총 글자가 6글자 중에서 상형자가 1글자, 그 다음에 회의자가 1글자. 어떻습니까? 짧은 우리가 세조자 6글자를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 역사의 유래라든지 우리가 살아봤던 환경,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 그들이 보는 관찰력, 요걸 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이 6글자 안에 그 깊은 의미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해악을 볼 수가 있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경제학, 경영학 용어로 방안이란 말을 쓰더라 이거지요. 마케팅 방안, 이렇게 또 그렇죠? 이런 방안을 많이 써요. 정책 방안 이런 거. 왜? 그 방안이 일을 처리해서 나갈 방법에 관한 그 일을 총칭해서 방안이다 이렇게 부르더라 이거죠. 이때 방을 쓰더라. 또 방침, 또 여러분들이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일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이것들을 이 방자를 쓰다, 모방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간 아니 한 40년간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강의하고 또 이 한자 강의하고는 또 사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약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저장이 됐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도록 찾으셨을까, 또는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한자 교육을 하는 사업을 저는 이제 지금도 시작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정리정돈 한자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을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윤선생 영어교실에서 30년 동안 대치동에 교육의 1번지인 대치동에서 영어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대치동에 판사, 검사 자녀분들은 중학교까지 해서 명심보감까지 다 뗍니다. 그래서 특수층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법대를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실제 제 제자들 중에 판사로 재직해서 법무관으로 가 있는 어떤 제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자 공부를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됐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5명이서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너무 어머니가 나를 너무 혹되게 어렵게 공부를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법대에 가서 법전을 보기 시작할 때 어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1페이지 볼 때 자기는 6페이지를 봤다고 합니다. 법전을.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못 보는 수고 자기만 보는 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승부수가 있다 이렇게 봤답니다. 한자 교육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장 개척하면 우리는 뭔가 돈도 벌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아마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김웅재 제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